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를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 없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타이틀을 무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관이라는 게 사주 안에서 관성, 그러니까 정관이나 편관이 없는 여자 사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요점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 없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맞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자 사주가 관성, 그러니까 정관이나 편관이 사주 안에서 하나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보통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편이 없다. 여자 사주니까 남편이 없다 이렇게도 하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결혼이 늦거나 결혼을 잘 못한다, 결혼이 어렵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 직장을 얻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뭐 여자 사주에 무관이면 또 뭐 있습니까? 여자 사주가 관성이 없으면은 음란하다, 그러니까 많은 이성 관계가 복잡하다 뭐 이렇게, 이성 관계가 복잡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든가 결혼이 어렵다든가 직장을 얻기가 어렵다든가 또는 음란하고 이성 관계가 복잡하다는 이런 식으로 여자 사주가 이제 관성이 없을 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직장이 꼭 아니더라도 뭐 공직에 진출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무관사주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인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명리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아, 뭐 이거는 이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제가 이제 듣는 얘기가, 내가 지금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사주가 무관이라는 거예요. 무관사주라서 공무원이 안 된다. 내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다. 왜 떨어지느냐? 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주에 관성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공직에 진출하지 못한다든가 대기업에 취직을 하지 못한다든가 올바른, 그러니까 번듯한 직장을 얻지 못해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꼭 어떤 뭐 공직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만 직장이 아니고 어떤 프리랜서라든가 또 어떤 그 소규모의 어떤 창업, 그러니까 그 신생기업이죠. 그런 것들로 이제 해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에는 사주에 관성이 없다는 걸로 뭐 육친 관계로서 남편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또는 뭐 직장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은 사주에 관성이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없어도 사주 전체 구조가 잘 짜임새 있게 격국이 잘 이루어지면은 관성이 없는 것이 오히려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특히 사주 내에서 관성이 있으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있어요. 어떤 격이냐면은 식상격. 그러니까 식신이나 상관을 용신으로서는 식상격 사주는 가능하면은 그 사주 안에 정관이 있으면 큰일 나죠. 대부분 이제 불리합니다. 편관이 있을 때도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관은 정관이 있을 때보다는 좀 낫지만은 여전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 관성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불리해질 수가 있다. 물론 있다고 해서 다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 위치라든가 또 다른 십신, 예를 들어서 인성과 함께 있다든가 재성과 함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달라지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주가 식신격이나 상관격이라면은 관성이 없는 사주가 훨씬 더 삶이 편안하고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정관이나 편관이 사주 안에서 어설픈 위치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빈천해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주에 관성이 있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사주가 무관이라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쓸모가 있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단식으로 그냥 싹 보고는 사주가 뭐 화기가 많다, 뭐 수기가 많다, 또는 뭐 무관사주다, 무비겁사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사주를 보는 데서 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논리라면은 뭐 사주 공부하는 게 뭐 10년씩 공부했다, 뭐 5년 공부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한두 달이면은 조금만 그 신경 쓰는 사람이면 다 도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사주에 관성이 있는 경우를 먼저 한번 봅시다. 관성이 있는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경우면 어떻게 됩니까? 6월에 간목이니까 정관격이죠. 근데 이렇게 정관이 이제 이렇게 딱 투출해 가지고 있어요.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정화라는 상관이 이렇게 연관에 있으면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관경관이잖아요. 상관경관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정관, 정관, 봉상,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어쨌든 파관돼서 이거는 일단 아주 좋지 않은 구조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신월의 병화니까 이거는 이제 편제격이에요. 편제격이 이렇게 정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통 뭡니까? 개수가 지금 일지자수에서 이렇게 투관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제왕생관이라고 그래요. 제왕생관, 매우 귀한 격국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주 안에서 정관이 만약에 이렇게 천간에 있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인성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동반돼 있거나 인성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간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이러면은 이제 이 제격이 정관을 잘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또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왕생관으로 아주 귀격인데 이런 사주는 운에서 만약에 식상을 만나게 되면은, 식상이니까 그 무토나 기토를 만나게 되잖아요. 무토나 기토를 만나면은 아주 불리해집니다. 이 정관이 손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정관이 있으면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은 우리가 십신 중에서 가장 귀한 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손상되거나 또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가버리면은 없는 게 훨씬 낫다는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도 이제 요 원국은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생관으로 잘 이루어졌지만 또 운을 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 운에서 여기에 있는 연간에 있는 개수 정관이 손상되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천간에, 사주 천간에 정관이 투출했을 때는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 무조건 정관이 있어서 좋다, 또는 내 사주는 제왕생관이기 때문에 매우 부기격이다, 이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월의 을목이니까 정관격인데 신금이 또 투출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관살혼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또 역시 직장을 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결혼을 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뭐 동일한 것이죠.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정관이라든가 편관, 그러니까 관성이 있다 없다, 그거를 가지고 기륭이라든가 격의 고절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관살이 혼잡돼도 운에서 그것이 제거된다면 또 크게 발복할 수가 있고, 상관경관이 되어 있을지라도 또 운에서 그걸 해소한다면 역시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단지 원사주에 정관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가지고 부기를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왼쪽에 제가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명조는 적천수에서 제시된 명조예요. 적천수 여명장에서 제시했는 건데 이거 여자사주예요. 여자사주니까 여기가 이제 개수인데 여기 지금 대운이 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간 개수가 순행을 하기 때문에 여자사주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적천수에서 예시된 명조인데 적천수 여명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명장에서 제시된 명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여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논부 논자는 요한상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논하고 자식을 논하는 것은 사주가 안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정평화하면 부도가 장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가 정하고 사주가 평화하니까 뭐 합하거나 충하거나 극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은 부인의 그 행실이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됐어요. 부도장이고 삼기 이덕은 허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간무경이라든가 을병정이라든가 신임계 이런 삼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기라든가 이덕이라든가 뭐 천덕귀인 뭐 월덕귀인 이런 것들은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가들이 뭐 붙이기 좋아서 막 하는 말에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지 역마는 반추상이다 그랬으니까 함지라든가 역마가 있으면 여자가 뭐 행실이 좋지 않고 음란하고 바람둥이가 되고 그런 말 하는 그런 거는 다 믿지 마라. 반만 미루어서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사주가 안정되고, 안정된다는 말은 격국이 잘 아름답게 성격되면 이런 뜻입니다. 사주가 안정된다는 게 뭐냐 이랬을 때 격국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격이면은 재성을 만나서 그러니까 식신생재격을 이루거나 또는 재격이면 재용 식신 이런 식으로 또 뭐 상관격이면 상관패인 이런 식으로 격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다 발전하고 부귀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보면은 그 적천수에서 예시되어 있는 명조인데 원래 이제 이분이 이 여자분인데 그 가난한 농가, 그러니까 농부의 딸이죠. 가난한 농부의 딸로서 태어나서 그 시집을 가서 그 시부모도 잘 모시고 남편도 잘 섬겨서 남편이 결혼을 한 후에 그 과거를 해가지고 벼슬을 해서 굉장히 높은 고위강직, 요즘에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거예요. 황당에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황당이라는 게 한 도지사 정도 되는 그런 옛날에 조선시대로 말하면 관찰사, 도관찰사죠. 그 정도 계급에 해당되는 황당이라는 계급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남편을 그렇게 출세시키고 아들을 4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 4명이 다 훌륭하게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 신월의 무토인데 식신격이죠. 경금이 투간에 있습니다. 식신격이 재성 정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간이 지금 식신생재를 하고 있는 격, 이런 격을 이제 우리가 식신생재격이라 그래요. 식신생재격에서는 이렇게 기토, 그 급제가 있는 것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기토는 토생금에서 식신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혀 나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간이 무토인데 지지에 미, 오, 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식신생재격이 아주 아름답게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격이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정관을 내칠 수가 있잖아요. 식신이라는 것은 물론 상관만큼은 아니지만 안 좋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서 태어나서 아주 나름 굉장히 괜찮았고, 그 다음에 도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황당이라는 남편이 굉장히 높은 계급의 관리가 됐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몸가짐이나 이런 게 평민들처럼 검소하고 잘난 체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실,
여기 기정평화 부도장이죠. 그러니까 부인의 도리가 매우 아름다웠다, 행실이 매우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적천수의 여명장에서 제시되는 무관사주죠. 이 사주도 전형적인 무관사주죠. 무관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귀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병인 대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죽게 되죠. 근데 왜 죽었느냐? 병인대운 요 자체가 단지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인대운에 병화가 운에서 왔을 때 개수가 어떤 세운에서 뭐 무토나 이런 게 왔을 때 무기합을 하거나 개수가 죽게 되면은 이 용신 신금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제 병인대운에 그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되는데 옛날 사람으로는 뭐 충분히 수명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통 이제 우리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자 사주가 무관이면은 뭐 행실이 해프다든가 음란하다든가 뭐 남편이 이상하게 된다든가 남편이 없다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 사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남자 사주도 무관이라고 해서 뭐 공직에 나갈 수 없다든가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사주가 오히려 관성이 있으면은 제대로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관성이 있을 때 제대로 관성이 자리를 못 잡고 충극이 된다든가 또는 합극이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훨씬 나쁘고 빈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십신, 꼭 이게 관성뿐만 아니라 어떤 십신이 있다 없다는 걸로 사주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자 사주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무관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관성의 향방, 관성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한번 논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